월요일 선택 오늘의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도움 말씀 위해서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장 부장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는 4거래일만 뉴욕 증시가 열렸습니다. 금요일 날 성금요일로 휴장을 했는데 4거래일 동안의 증시 흐름은 어땠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반등을 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수급적 왜곡 현상, 또 수급 월말 윈도우 리스팅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 3대 지수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주간으로 볼 때 나스닥이 2.6% 올랐고 다우가 0.24%, S&P 500이 1.14% 올랐는데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하는 한 주였습니다. 여기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우와 S&P 500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유는 1.9조 달러의 코로나 안정자금 통과 후에 2.25조 달러의 인프라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산업재나 경기 민감주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다우가 신고지수를 내면서 이런 흐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만 보면은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죠. 다우가 0.24%고 나스닥이 2.6%예요. 이것은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약했기 때문에 반등의 폭이 조금 더 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가장 좀 두각이 있었던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240포인트인데 역사적 신고 가격에 근처에 왔습니다. 사실 성장주가 빅테크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우리가 계속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반도체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이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우리 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2.36% 올라서 3,112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1.4% 올랐어요. 코스피는 12주 만에 5주 주봉상의 5주 이동평균선 위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왔어요. 그래서 4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이 좀 아쉽죠. 네. 지금 거래량으로 얘기하지 않고 거래 대금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그 소위 동전주라고 얘기하는 1,000원짜리 아래 주식들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량은 좀 왜곡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 그 코스피의 고점 3,266포인트를 찍었을 때의 그 한 주에 1월 11일입니다. 그 한 주에 주간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147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거래 대금이 73조 원이에요. 한 반뿐이 안 되죠. 이렇다는 얘기는 거래 대금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강하게 올라가야지 되는데 그 힘은 좀 다소 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이슈들과 이벤트들 어떤 것들 눈여겨보면 좋겠습니까? 주요 지표들은 매주 이렇게 네. 나오는데 이번 주에는 5일에 미국의 3월 ISM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6일 날 IMF에서 발표되는 글로벌 경제 전망 발표되는데 이것을 약간 상향한다라고 지금 예고되어 있죠. 그리고 7일 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일입니다. 그리고 네. 7일 날 FOMC 의사록 발표가 있고요. 8일은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8일에서 11일까지 IMF와 월드뱅크의 충계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 자체가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8일 날 파월 의장이 IMF 토론에 참석해서 워딩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예. 이것을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일 날 중국의 3월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이번 주에 나올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어닝 시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YOY로 미국은 약 20%, 우리나라는 약 70%. 그래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엔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되어 있는데 이제 네. 실적 발표가 속속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 움직임이 아마 이제 좌우될 것인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는 8조 5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이것이 8조 아래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10조 위로 가느냐 이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것에 의해서 시장이 여기서 한번 위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의 토론 및 발표가 계속 있어요. 옐런 장관은 증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파월 의장은 이제 테이퍼링을 할 수 이런 언급이 나올까 안 나올까 시장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워딩에 대해서 이제 우리 관심 시장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시장이 등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들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주간 시장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 일단 4월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4월이 뭐 이제 3월과 4월이 중간이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4월이 됐는데요. 4월은 지난 우리가 1월 11일부터 2개월 반 동안 조정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은 반등을 시도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실적 시즌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 그 탑다운과 바텀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 글로벌 시장의 사이즈가 커지는 시가총액이 커지는 그게 시장이 올라가는 거죠. 또는 우리 시장의 사이즈가 커지는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되려면 외부로부터 신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동안에 그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냐고 봤을 때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외부로부터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을 강하게 쏘아붙인다면은 그렇다면 4월은 아주 강한 장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는 지금의 외부 환경이 강력한 매수점이 들어오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텀업 지금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이게 예. 신고가에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 컨센서스가 8조 5천억인데 가이던스가 여기서 한 10조 원을 넘어서거나 10조 원째 가면은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가이던스를 내보냈는데 이걸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1년 1분기의 가이던스 영업이익이 네. 가이던스를 상회했습니다. 29% QOQ를 상회했어요. 그러면서 달라진 점은 뭐냐면요. 직전에는 클라우드 의존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클라우드의 부분에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5G 스마트폰, 자동차, PC 등 다양한 수요가 강세로 지금 전환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 디램 성장률을 지난번에 발표할 때 약 17에서 18% 성장을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20%로 상향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투자를 활발히 할 것이라고 우리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요에 맞춰서 보수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2분기 가이던스도 약 50%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디램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런 네.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에 임박해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다고 하고 2분기도 좋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시장에 시가총액이 높은 IT 쪽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온기를 좀 준다면 우리 시장 위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은 역사적으로도 강세장이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섹터가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였었고 올해도 역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과 투자 전략까지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그동안에 뭐 제가 산업재도 얘기를 하고 반도체도 얘기하고 좀 그랬는데 그동안에 좀 반도체 관련 지금 이 당분간 한 1, 2주간은 반도체가 가장 시장의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T와 반도체 쪽에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덕산테코피아 말씀을 드렸어요. 덕산 네오록스하고 이제 지분 관계가 있는 OLED 반도체 소재 회사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드렸었고요. 유니셈이라는 회사는 반도체 장비 스크러버 회사이고요. 그리고 칠러도 있고, 근데 스크러버가 이제 가장 비중이 크죠. 이 회사도 이번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하고는 약간 좀 떨어져 있지만 자동차 자율주행 칩인 NCN도 한번 소개를 드린 바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요즘에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향후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쯤이면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간단한 팁을 좀 말씀드리면 시장 참여자 수로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은 주식 투자란 뭐냐? 미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케인즈의 이론이죠. 네. 미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조금 더 길게 보면 벤저민 그레임 같은 이런 분들은 아니다. 좀 더 길게 보면 무게를 재는 저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표현을 제가 들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고 장단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즉 지금 현재 미인 대회에서 남들이 뽑을 것 같은 미인주를 뽑아서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거냐. 그렇지 않고 무게감이 있는 기업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지금 못 올라간 주식을 내가 그 무게를 가지고 내가 저울을 재듯이 이 주식을 계속 가져갈 거냐 선택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간혹
이런 선택에 내 기준 없이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 한국경제TV나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택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내 기준하고 그분들의 기준하고 다르면 거기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